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22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가 오늘 지금 57,800원짜리에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4.7% 반등이 나왔는데, 자, 딱딱도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그죠? 제가 예상한 게 뭐였어요?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당분간은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데, 결국에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부딪히고 다시 한번 뚫어주려고 했으나 다시 무너지고, 여기를 한번 뚫어줬으나 다시 이 자리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만나는 지점이 올 거예요. 이 포인트. 제가 이 포인트 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지점에 만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뚫어주냐 마냐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기간 동안에는 기간 조정의 어떤 형태가 보여질 수 있다. 양봉과 음봉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라 했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 했죠?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일주일 정도가 지나갔어요. 이제 그러면 한 3주 정도가 남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4월 말 정도가 되면은 어떤 주가를 움직일 만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줄 만한 이벤트가 하나 나올 것이다. 3차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맥점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그대로 딱딱딱딱, 그죠? 딱딱도사가 얘기한 대로 맥점이 딱딱 들어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공매도가 어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가장 먼저 때릴 수 있는, 기관들이 공매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겠죠. 그 섹터들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HAB의 영향도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면 HAB도 최근에 이 대차거래 잔고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은 급격하게 3월 말부터 대차거래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대차거래 잔고는 뭐예요? 이 공매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죠?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선행되는 어떤 지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차거래 잔고가 늘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이거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잔고를 좀 늘릴 수 있겠구나. 공매도에 대한 거래량을 늘려갈 수 있겠구나. 그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HLB 어제 공매도 거래량이 좀 꽤나 나왔습니다. 꽤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HAB가 지금 승인의 불발이 났지만 2차 불발이죠. CRL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게 거의 분명시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놓치선 안 된다. 그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세 가지의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HLB 영상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HLB가 지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료적으로는 다시 한번 3차 신청이 남아 있고,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또 오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으로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그죠?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같이 도와드리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적인 관점을
브리핑을 도와드렸어요.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거의 1,4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입장하셔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계시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HAB 관련해서 지속적인 브리핑들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식의 전략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실시간적인 관점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HAB 영상을 통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제가 몇 가지 혜택들과 동시에 HAB를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드린다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이 텔레그램 방이 굉장히 그죠? 유용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1,400명 정도고, 마침 지금 이 방이 시즌 2 방이에요. 그죠? 시즌 2 가족방이라고 써져 있죠. 자, 시즌 2 방에서는 제가 원래는 이 HAB라든지 이런 주력 종목에 대한 분석 위주로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시즌 3 VIP 통합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선착순 1,500분만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자, 시즌 3 VIP 통합방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투자 관점, 당연히 HLB에 관련된 실시간적인 어떤 관점들, 분석들 실시간으로 브리핑이 나가고 있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시즌 3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죠? 기존의 시즌 2에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도주 분석과 스페셜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시즌 3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도주, 스페셜 추천주를 그대로 이 통합방에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VIP 방을 제가 따로 운영했었는데, 이 VIP에서만 따로 제공이 됐었던 스페셜 추천주까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도주는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그런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될 것인데, 이 주도주를 빠르게 분석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을 잡아간다면은, 방향성을 잡아간다면은 공매도의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리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죠? 시장에서 오히려 공매도 같은 어떤 그런 시장의 기능들이 다시 한번 활발해지면은 오히려 주도주는 더 세게 올라가는 어떤 경우들을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시즌 3 방에 우리 가족분들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기존에 제 시즌 2에서는 주도주나 이런 VIP 종목이 안 나갔어요. 근데 시즌 1 방에서는 제가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갔었습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방이에요. 지금 입장 인원이 없죠? 전부 다 시즌 2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즌 1은 이제 제가 운영하지 않는 방인데, 제가 이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지금. 그죠? 제가 과거에 운영했던 이력들, 9월달, 작년 9월달에 제가 조선주와 전력망 관련주를 추천드렸죠. 2024년 9월 24일 날 조선주 테마 관련주, 전력망 테마 관련주 추천을 드렸어요. 뭐로? 주도주 섹터로, 하반기 유망 테마 섹터, 주도주 섹터로 추천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나왔죠. 그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9월 달이에요. 9월 달. 이때 알려드리고 거의 100%, 뭐 한국조선해양도 70%, 80% 급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9월 달 추천드리고 100% 넘게 급등 나와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9월 달 제가 추천드리고 140%가량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꾸준하게 알려드렸어요. 실제로 이 주도주라는 거는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요 시점에서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그죠? 급등이 나오기 전 지점에서 알려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선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추천을 드림으로써 급등이 나와줬고, 또 전력망 관련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제가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갔지만 제가 처음으로 추천드렸던 시기가 언제예요? 9월 달입니다.
이때 추천드리고, 그죠? 주도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100% 급등이 나와줬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시즌3 VIP 통합방에서 또 새롭게 나갈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11월 4일, 그죠? 11월 4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드렸고 한전기술이나 우진엔텍도 한 20-30%씩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11월 4일 날 언제요? 차트로 보면 11월 4일이면 이때요, 이때. 이때 추천드리고 눌림목 자리가 여러 번 나와줬고요. 매수 타이밍이 나와줬고 100%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실제로 나갔었고 이번에 시즌3 VIP 통합방에서 제가 기존처럼 시즌1 때처럼 주도주에 대한 종목들이 새롭게 나갈 겁니다. 그 밖에도 또 스페셜 추천주가 있는데 VIP 기적의 종목 추천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자 찾아보시면은 자 이거는 VIP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공개로 돼 있죠. 일부 공개. 그죠? 이거는 전체 공개가 아니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닙니다. VIP 추천 영상이에요. VIP들만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시즌3 통합방에서는 이 딱딱도사의 기적의 종목 VIP 종목을 전부 다 공개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기적의 종목들 다 대박이 났죠. 그죠? 다 대박이 났습니다. 2탄에서 특히나 얘기했던 그죠? 2탄 종목. 굳이 이거를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펩트론이 있었죠. 펩트론. 2탄 종목. 이거 날짜가 언제예요? 2024년 7월 9일이에요. 자, 7월 9일부터 펩트론이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150% 올라갔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VIP 종목입니다. VIP 종목. 그죠? 7월 9일이 언제요? 이때네요. 이때. 그죠? 이때 추천드리고 이 눌림목 자리가 또 나와줬다는 거예요. 눌림목 자리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이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부터는 약 150%, 130%그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고점까지. 그죠? 아, 100% 정도 올라갔네. 100%, 102%. 근데 제가 여기서 눌림목 자리에서 또 매수 타이밍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여러 번 드리면서 실제로 펩트론이 이 눌림목의 저점 자리에서부터는 약 몇 퍼센트예요? 233%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233%. 눌림목의 저점 자리에서. 이해가 되셨죠? 이런 VIP 종목들이 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시즌3에서. 그래서 시즌3 통합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시즌3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입장 링크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HAB 분석과 이런 주도주, 스페셜 추천주를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시즌3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HAB를 보실 건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죠? 자, HAB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대차 거래 잔고가 일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주가는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지금은 이제 3월 27일자로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다시금 늘어나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선 3월 31일께 안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량이 3월 31일 날 확 늘어났어요. 그죠? 어제였죠, 어제. 어제 공매도 잔고가 확 늘어났다고요. 거래량이.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잔고도 좀 같이 늘어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대차 거래 잔고가 먼저 늘어났고, 그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 최근에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은 HAB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이 조금 강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상방에 대해서는 뭐예요? 조금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HAB 입장에서는 이런 공매도에 대한 어떤 물량들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 심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와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벤트. 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벤트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뭐였죠? 주가를 움직일 만한 이벤트. 그죠?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러니까 주가에 어떤 변동성을 줄 만한 이벤트. 그런 이벤트가 지금 뭐가 있겠어요? 승인? 뭐 CMC 문제 해결됐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 스텝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승인과 CMC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3차 NDA 신청이에요. 신약 허가 신청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냐? 그죠? 그리고 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항소제약과 FDA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건데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냐.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항소제약과 FDA와 이제 접촉을 할 거예요. 그 접촉을 하는 시기에 이벤트가 새롭게 나올 거고 또 3차 신청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이벤트의 시기는 제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 앞부분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여기를 만나는 지점까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쭉 올려보시면은 이거 시즌 1이네요. 자 시즌 2 가족방 보시면은 제가 HM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도를 전부 다 그려드렸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죠? 자, 이거 그려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3월 언제야 이거? 잠깐 이거 나오는데 좀 걸리거든요.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날짜가 3월 22일이에요. 그죠? 3월 22일 날 제가 이거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요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결국에는 현재 주가가 이건데 주가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표시해드렸죠. 그죠? 주가 진행된다. 표시해드렸고 그 진행되는 동안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줄 건데 결국에 여기를 만나는 지점이 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포인트 지점을 제가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지점을 얘기해요. 저 돌파 지점.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 그죠? 여기 돌파를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만나는 지점이 올 건데 그 지점에서 얘가 뚫어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나는데 이 뚫어줄 수 있음에 대한 어떤 근거는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렇죠? 저는 이 시기쯤 와서 거의 4월 말쯤 그리고 5월 초쯤 이벤트가 분명히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벤트가 나와줄 것이다. 자 그러면 공매도라든지 대차거래 잔고가 있더라도 물론 공매도에 대한 영향도가 있겠지만 이벤트가 있으면은 일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이벤트, 우리가 생각하는 이벤트가 나와준다면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HAB는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거예요. 분명히 리스크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딱딱도사가 이야기한 대로 4월 말 5월 초 정도에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 만한 주가의 변동성을 줄 만한 그리고 공매도 잔고에도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재료와 이벤트가 나와줄 수 있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3차 신청 무조건 할 건데 그럼 무조건 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분석을 뭐하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3차 신청을 무조건 한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항소제약과 FDA가 이 CRL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진행에 어떤 그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3차 신청은 아직 확실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3차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3차 신청은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야 정상이다?
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 3차 신청을 할 때 주가에 크게 어떤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벤트지만 이게 실제로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요? 3차 신청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진행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과정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CMC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뭐 보완 서류를 낸다라든지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오는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차 신청이 무조건 뭐 될 거다라는 어떤 식의 그런 분석으로 3차 신청에도 주가에 큰 변동성이 없을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죠. 왜? 이 이벤트는 결국에는 이게 뭐 2차에 실패해서 결국에 3차 하더라도 이 이벤트 자체는 새로운 이벤트예요. 새로운 이벤트. HLB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때는 그러면 2차 신청 안 할 것 같아서 주가가 뭐요? 안 올라갔었나요? 결국에는 2차 신청 하니까 올라가잖아. 하니까. 그죠? 2차 신청에 대한 모멘텀과 또 뭐요? FDA 미팅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단기간에. 제가 어떤 바라는 그런 지점은 이런 파동을 일단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 지점을 회복시켜 주는 게 일단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힘든 투자를 벗어날 수 있고 그 하방이 세게 나오기 직전에 이 주가의 자리가 75,000원 요 정도 선에 걸려 있거든요. 그죠? 75,000원 선까지는 단기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만들다가 이벤트 나왔을 때 주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75,000원 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75,000원까지는 일단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HLB가 지금 이런 공매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차거래 잔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 요인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4월 말에 다가올 어떤 이벤트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수급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HLB가 저는 이 텔레방에서 또 이렇게 분석을 도와드렸지만 자, 이런 그림을 또 그려드렸거든요. 그죠? 이런 그림. 결국에 박스권 이후에 여기 뚫어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이 75,000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1차 파동이 일단 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승인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의 조정은 불가피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승인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승인될 수 있는 끝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진양권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도 엊그저께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도 승인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3차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조정의 자리는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상승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눌림목 자리나 지금의 어떤 조정 자리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이 오기까지 매수 타이밍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우리에게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딱딱도사가 75,000원짜리까지 회복이 될 수 있다 했는데 내가 75,000원 위에서 물려 있어. 그러면 매수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라왔을 때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제 영상에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에다가 딱딱도사 감사하다, 이해가 잘 된다 이런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즌3 VIP 통합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즌3 VIP 통합방은 제가 투자 관점, HLB에 대한 투자 관점, 또 주도주,
원래 시즌2에서 진행되지 않았었던 주도주 섹터를 미리 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분석하고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스페셜 추천주 딱딱도사의 기저귀 종목 VIP 종목을 전부 다 시즌3 VIP 통합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1,500분께 입장에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번으로 시즌3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한 분 한 분 제가 시즌3 VIP 통합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입장 링크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